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은경입니다. 독서하셨나요? 네, 오늘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서요. 독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점을 갔어요. 초등 코너 아시죠? 네, 문제집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 옆에 학습 만화 그리고 아이들 동화책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이번에도 서점 안에서 실랑이 중인 초등 엄마들과 초등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랑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제가 마치 파파라치처럼 온몸을 가리고 옆에서 슬쩍 들어봤는데요. 흔한 남매나 학습 만화를 사달라는 아이와 왜 맨날 그거만 사달라고 하느냐, 안 된다, 그걸 살 거면 사지 말아라, 혹은 그거 말고 다른 책을 골라오면 사주겠다, 팽팽합니다. 네, 근데 한두 집이 아니었고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초등, 중등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유익하다, 소위 말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책과 정말 흥미 위주, 재미있게만 읽으세요 라고 하는 흥미 위주의 책은 병행해야 하고요. 병행하기 어렵다. 어느 한 가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과 아이의 그런 독서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흥미 위주의 책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독서의 목적을 짚은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들어봐 주세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책 왜 읽히시는 거예요? 네. 다들 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문해력이 낮다고 하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문학과 비문학을 대비하고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면서 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실제로 독서 습관에 집착하면서 막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이 올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신 분도 저는 봤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요. 실은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책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책 자체에 대한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그치만, 순수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책과, 즉 독서 습관과 성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독서 습관도 필수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반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공부 잘하고 싶냐? 똑똑해지고 싶냐? 훌륭한 어른 되고 싶냐? 너의 꿈을 이루고 싶냐? 책을 읽어라 라고 말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오직 그 목적 하나, 성적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끌고 나가다가는요, 아이들이 책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곧 다가오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빨리 놓아버리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학교 내 도서관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 중에서 선생님들 많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초등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가까이 여쭤보고 다 알아낸 건데요. 저도 느꼈지만 요즘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 1, 2학년 때는 학교 도서관에 정말 자주 가요. 아이들이 거의 매일 가요. 시키지 않아도 막 하루 5건씩 대출과 반납을 거의 기계처럼 아이들이 고르고 또 대출, 고르고 또 대출 막 이렇게 해서 하고요. 3, 4학년 되면 그런 아이들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책에 대한 관심도 좀 시들해졌고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읽는 애들도 사라지고 하니까 본인도 그 매일매일 가던 습관을 이제 놓아버리는 거죠. 자, 중요한 건 5, 6학년이 되면요, 반 전체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반납을 하면서 학교 도서관을 드나드는 아이들이 반의 10%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아이들로 한정이 되죠. 이 아이들만 실제로 책을 읽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독서를 중단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니죠.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무엇이냐? 네,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 시간이 늘어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시간은 줄여야 돼요. 사람의 시간이 늘어나진 않죠. 정해진 시간 안에 하루를 살다 보니까 유튜브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독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두 번째, 또 무슨 시간이 늘어났냐? 학원 시간이 늘어났어요. 학원 시간이 늘었다는 건 단순히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 그 이외의 시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고 학원 시간, 학원 숙제까지 하는 그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가 너무 바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3학년, 네, 늦으면 5학년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정비례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독서를 중단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요. 이 세 번째 요소는 엄마들이 조정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신경 써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아직 읽기 독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도 칭찬을 받고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던 그래 읽고 싶은 거 읽어라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3, 4, 5, 6학년 정도 가면서 점점점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책보다는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배경 지식이 많고 어휘가 어려워지고 비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지식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유익한 책, 즉 지식책으로 강요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은 탐정 모험 동화책인데 엄마는 국어, 역사, 사회, 미술, 경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그러한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점에서 많은 실랑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동화책 정도만 골라줘도 고맙겠는데 자꾸 학습 만화와 흔한 남매를 찾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서점에서 실제 화를 크게 내시는 분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은요, 단순히 성적으로 직결되는 그러한 국어 성적을 위한, 사회 성적을 위한 어떤 지식을 키우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 그리고 저희 아들들을 독서 교육을 시킬 때는요, 항상 마음은 똑같았어요. 네,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읽었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어서도 읽었으면 좋겠다. 읽되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먼저 책을 늘 친구로 여기고 늘 옆에 두고 항상 읽는 습관을 가지되 결국 자기가 더 발전하고 싶은 분야나 알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영상이나 논문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책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친구 속에서 그러한 지식들을 넓혀가는,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편안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공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유튜브처럼 언제든 열어서 보고 싶고 늘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친근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 위주의 책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식책과 병행할 수 있으면 최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습 만화나 흔한 남매 책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할게요. 지금 방학이니까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지금같이 좋은 때가 없습니다. 안 읽던 아이들도 책을 읽기 시작하는 시기가 방학인데요. 방학 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엄마의 마음에는 초등 필독서, 초등 권장도서, 교과서, 수록도서 같은 책들을 막 이렇게 한바탕 구해다가 막 도서관에서 이만큼씩 빌려가시잖아요. 빌려다가 아이들한테 갖다 주죠. 이거를 읽어야 된다. 근데 아이는 잠깐 들여다보다가 다시 학습 만화와 흔한 남매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실랑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냐면 흔한 남매와 학습 만화를 볼 때는요, 이 아이가 쉬고 있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들고 사고력을 자극하는
독서라는 활동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독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책과 친구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와 취미생활을 하는 중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류의 도서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들은 저녁에 잠깐이라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혼자 읽으라고 하면 아무리 읽기 독립이 된 아이들도 혼자 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꺼냈을 때는 내용과 상관없이 협조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읽어주기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자, 이건 읽어주시고 이건 혼자 읽게 해주시고, 이걸 읽는 시간은 독서 시간으로 한다기보다는 취미생활, 네가 놀고 싶어서 책이랑 그냥 재밌게 논 거야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이제 아이들이 차근차근 글밥을 올려가야 되는 책들, 지식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서사의 복잡함이 길어져서 글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의 경우에는요, 엄마랑 같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초등시기 내내는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이 담긴 글밥이 있는 책을, 그 글밥을 최대한 올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책을 읽건 크게 그 영역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영역을 강조해서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 자체가 독서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 즐거운 이야기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글밥을 올려서 아이가 자기가 읽은 많은 글들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독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흔한 남매대로 읽게 두고요. 글밥은 글밥대로 올려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밥을 올라갈 때 편독을 해도 되나요? 네, 초등시기에 편독 괜찮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의 책을 가지고 글밥을 쭉 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글밥이 쭉 올라가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본인이 좋아하는 학습 만화 책을 가지고 자기가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취미생활을 쌓아가는 것,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학년이라면 아직 학습 만화와 흔한 남매 등을 통해서 책과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요. 고학년이 된 친구들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것까지, 그러니까 유익한 책, 글밥을 올릴 수 있는 책, 서사가 분명한 책, 이러한 책들을 계속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겨울방학은 글쓰기 하기도 너무 좋지만 책을 읽기에도, 독서 습관을 만들기에도, 자리 잡기에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무리하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서 10분만 더 읽게 하자.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쪽만 더 읽어주자, 하루만 더 읽어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병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습관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작게 가시면, 그게 자리 잡으면 정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번 방학 독서 습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